2014년을 시작하자마자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침몰과 장성 요양병원 화재, 그리고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아픔과 상처로 얼룩졌던 2014년을 보냈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2014년 한국 사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안 들으세요? 예, 동명이인이 있어서 혹시 만만해 들어갔어요? 거의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으신 거죠.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2014년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예, 그렇죠. 아, 어느덧 이렇게 그냥 세월이 빨래다는 유수와 같다는 말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금년엔 뭐 여러 가지로 네. 이 사건 사고도 많았고,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세월호의 그 기나긴 슬픔 그리고 그 아픔 아직도 뭐 진행 중이고, 네. 또 뭐 국내 최근에는 또 뭐 통진단 해산 결정 때문에 그렇죠. 이념적인 문제도 네. 뭐 우리나라에 이제 이념적인 갈등도 있지만 네. 그런 문제도 이제 또 네. 세간에 많이 화제가 참 됐고, 그것도 너무 예. 뭐라 그럴까요? 좀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품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반면 또 너무 또 그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분열이 조장되니까. 그렇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민주사회는 이제 다양성을 포용하는 건 맞지만 그 다양성 중에서도 어떤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이제 남북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너무 많이 인정해 주는 것만이 결국은 좋은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나라의 체제는 또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이 있었겠지만 그 아주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어떤 것인가는 뭐 계속적으로 뭐 연구하고 고민해야죠. 어쨌건 좀 건강한 사회로 우리 나라가 좀 나가기를. 뭐 지금도 건강한 이 정도로 논의되어지고 한다는 자체가 건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 체력은 굉장히 이제 탄탄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그 이외에 이념적으로도.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 가족마다 다 복도 많이 받으시고 국군도 아주 융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 대통령의 인사말인데 미리 해버리시네. 아니 요즘 변호사님이시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뭐예요? 뭐 일반 주변적으로 주변에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수입료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저희한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연말쯤 되면은 그 세금 문제, 연말 정산 문제와 또 하나는 이제 뭐 구조조정이 좀 이제 연말에 되고 그러면 이제 생기면 그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뭐 퇴직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아졌고요. 또 전에 비해서 이혼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2.8쌍 중에 한 쌍 1년에 평균 지난해만 비교하면 한 2.8, 한 3쌍도 안 되죠. 2.8쌍 중에 한 쌍 이혼을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2, 3만 쌍씩 이혼하니까 한 30, 한 5, 6만 쌍 작년에 결혼했는데 이혼은 한 2, 3만 쌍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좋겠네요. 근데 이제 그 이혼이라는 게 결국은 한 가정의 둥지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막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질문한 건데 그리 심각하게 말씀하니까 질문은 나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아닌데 어차피 이제 이혼 사건이 이제 많이 들어오긴 해요. 어쨌든 올해도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좀 다루긴 다뤘어요. 이 내용을 군내 그 폭력 또 그 왕따 참 이것도 한 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군 문화에 대한 많은 그런 뭐랄까 집중 시각의 집중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군대 문제는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그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상당히 그 심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군대에서 이제 결국 22사단에서 총기 사고도 있었고 또 자살 사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군내 병역 문제에 대해서 문화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위원회도 생겼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군내 폭력 사건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분출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방안들이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뭐 단순히 정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 이제 일반적인 것은 그렇다고 보고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컸던 것 같은데 뭐니 해도 동성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제 동성애 문제 상당히 예민한 문제죠. 사실은. 요즘 말 잘해야죠. 그렇죠. 이제 이제 요새는 동성애란 말보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덜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 친구들도 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죠. 요즘은 예를 들어서 맨카인드라고 인류를 그 맨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남녀에 뭐 복잡해요 요즘. 그 이제 외국에서도 성소수자 동성애자의 주례를 목사님이 이제 받았을 때 나는 못하겠다. 성소수자에 대한 주례는 난 못해주겠다. 그분이 또 그럼 이제 처벌받을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걸 이제 못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성소수자라서 못한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소수자 문제를 우리 기독교에서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맞지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자연적으로 성소수자 문제는 창조적 질서에 배치된다든지 하는 뭐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홍보라든지 교육 없이 성소수자는 안 된다라고 결론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제 성소수자의 어떤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연구를 아니 그런 해야 거 되지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 시간이 주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지내면서 뭐 우리가 인터벌을 갖는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목사이니까 이런 강조도 하고 싶은데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자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렇죠. 저도 들을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가 상황을 이루는 사회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변호사들이 조금 이렇게 일이 좀 없는 사회가 좋은 거예요? 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많으면 무법자가 되니까 무법자잖아요. 변호사님들의 논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받으시네. 이 사회가 발전될수록 사실은 그 법치주의가 정착되려면 그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 업무도 늘어나야 되는 게 이제 모든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회가 이제 다양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인 질의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보면 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또 컸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몰랐어요. 이런 부분. 근데 개인정보 유출은 지속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 가령 무슨 쇼핑을 했는지, 무슨 책을 샀는지, 영화는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고, CD를 사도 어떤 장르의 CD 사, 이런 정보를 다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통계가 홍보를 되어지면, 그러면 결국 빅브라더가 돼서 모든 사람의 행동 양식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결국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정보는 보호돼야 되는데 그건 어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좋은 쪽, 생산적인 쪽으로 간다면 미래지향 좀 더 전망하고 대책도 세울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나갈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 문명의 이기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 예측 가능성이 커졌을 때는 이게 좋은 쪽으로만 간다면 되는데 예측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근데 잘못될 수도 있어서 그걸 방지하자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나 스스로 보호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 것을 팔아버리고 말이죠. 알려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신용카드고 대금 결제를 바쁘다 보니까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죠? 카드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자가 쇄도하는 게 뭐냐면 돈 빌려서라. 그 정보 누출된 말.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다가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안 들어와요. 그렇군요. 또 의식이 좀 우리 사회도 좀 더 업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땅콩 회항. 그것도 하나의 우리 사회의 좀 어두운 면을 그냥 고스란히 드러냈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지금 사회자분 말씀대로 거의 드러냈죠. 근데 그것은 일종의 이제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그 해프닝처럼 끝날 수도 있는 것을 너무 또 본인이 그거를 덮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위기가 있을 때는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위기를 막는 거죠. 가령 세월호 사건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평소 때 훈련을 재난 대비 훈련만 했으면 자동적으로 재난 대비 피항 훈련을 해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조됐을 텐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일이 우왕좌왕하다가 생겼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일단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땅콩 회항 사건도 즉각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회사 내부 구조상 잘못을 인정하게 진언할 사람이 아마 조언을 해줄 사람이 아마 없었는지 그냥 덮는 쪽으로 은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커졌죠.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우리 사회에 흔히 말하는 갑, 그중에서 슈퍼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그렇습니다. 이게 흔한 말로 터져버린 거죠. 지금은 다 평등으로 나가고 싶어하고 동등한 입장에 서고 싶어하는데 이분들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샘플이 된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일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 이러다 보니 이게 커져서 뭐 대응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때가 마침 분출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 SNS 시대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런 문제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일로 어떤 기업체의 그 문화도 오너들의 문화도 그것이 바뀌어야죠. 많이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어찌 보면 리더십의 문화가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쪽에서의 그 흑인 폭동, 그 백인 경찰들의 그런 진압으로 인한 그것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결국은 그 백인 경찰, 흑인을 사살한 백인 경찰을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건 정당한 그 활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더 큰 폭동도 일어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이런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위기 관리를 잘못하면 이런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보면 변호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뭐와 함께 할 때예요. 사랑이 뭐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동반될 때 사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014년 이렇게 이제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2015년은 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들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어려움을 이제 견디고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는 정말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변호사님 모시고 맨날 좀 딱딱하고 막 문제되고 이런 것 좀 말고 참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